자, 다섯 번째, 침투 탐상입니다. 자, 침투 탐상은 말 그대로 침투를 시켜갖고, 저는, 액체를 침투를 시킨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시 나오게끔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침투 탐상입니다. 자, 침투 탐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침투 탐상은 다공질 재료는 탐상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가요. 침투 탐상의 기본 원리를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첫 번째가 1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이 맨 처음에 당연히 전처리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투제 적용입니다. 침투제 적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잉여 침투액 제거예요. 침투액 제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다가 형광이 아니라 현상제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록, 그 다음에 7번 후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후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침투제, 그 다음에 잉여 침투액 제거, 그 다음에 현상제를 적용하는 거죠. 현상제. 요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순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자,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균열이 있다 그래요. 표면 균열이. 그러면 맨 처음에 아까 침투제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침투제를 뿌려서 이렇게 적용하면 침투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침투제가 여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면 침투제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처리 다음에 침투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가 잉여 침투액 제거라고 했죠. 자, 잉여 침투액 제거는 요 위에 침투액을 전체를 다 뿌렸으니까 필요 없는 요런 위에 부분 이런 침투액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런데 요 틈에 들어가 있는 침투액은 제거가 안 되고 남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남겨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현상제를 적용한다 그래요. 요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상제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현상제를 이렇게 쫙 뿌리면은 현상제가 침투액하고 이렇게 적용하게 돼 있어요. 침투액하고 반응하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침투액하고 반응한 요런 부분만, 요 부분만 여기서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겠죠. 반짝반짝. 여기서 색이 달라집니다. 이거하고 색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건 초록빛 내는 거 있고 어떤 건 빨간빛 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 걸 관찰하는 것이 침투 탐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 다공질 재료라고 그래요. 다공질 재료라는 얘기는 그 다공질 그 틈으로도 침투액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결함인지 다공질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공질 재료는 곤란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설비나 장치로 탐상이 가는 거다. 특별한 장치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간단한 설비, 예를 들어서 액체 캔이 있거든요. 요 침투 사용하는 캔 같은 거, 캔 세 종류만 딱 있어도 돼요. 세 종류만. 그래서 침투액 하나, 제거액 하나, 그 다음에 현상액 하나. 그거 세 개만 있으면은 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편 표면 거칠기에서 시험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까 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1번 얘기하고 표면이 너무 거칠으면은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이런 데에 이렇게 형광물질이 남아있는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형광물질이라는 참 침투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침투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제를 뿌리면 이 현상제하고 또 반응하니까 이게 결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시험처 표면에 벌어져 있는 흠이라도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검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안으로 뭐예요? 여기로 침투액이 예를 들어서 제거 처리를 잘못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함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싹 침투액을 뿌렸을 때 여기에 이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거 처리를 하면서 이걸 다 제거가 되면은 검출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벌어져 있는 흠이라도 검출이 안 될 경우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 탐상할 때 이 검사원의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원의 기술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잡아내냐.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요게 이제 반응할 때 원래는 좀 요만한 크기로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점점 이 침투액이 계속 얘하고 반응하면서 이게 점점 번져요. 번지면은 잘못하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 갖고 결함을 크게 해석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검사원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강 재료, 비철금속 재료, 뭐 도자기,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의 탐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자본 탐상 같은 경우는 그 강차성체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형상이 복잡한 시험품이라도 1회 탐상 조작으로 거의 전면을 탐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거라 그래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침투액이 있고 침투액이 담겨 있는 데가 여기다가 검사할 걸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그 다음에 제거액에다 또 집어넣었다 꺼내고 그 다음에 또 현상액에다가 또 집어넣었다 꺼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탐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형상의 흠도 그 관찰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생기는 흠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탐상 조작으로 탐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아주 여러 군데 여러 재료 여러 군데 여러 모양 다양한 모양도 검출이 가능한데 딱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다공실 재료가 안 된다는 거죠. 다공실 재료. 그래서 이제 전처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면 거칠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요 침투액을 아까 뿌린다고 했을 때 침투액이 그러면 요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걸 보고 이제 딸려 들어가는 현상이 이제 모세관 현상이죠. 그럼 이 모세관 현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침투액의 응집력이에요. 침투액이 자기네끼리 모여 응집력이 클수록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접착력 이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잘 달라붙어 달라붙는 능력이죠. 잘 달라붙지 안쪽으로 계속 달라붙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 너무 크면 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네끼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버리니까. 점성도 역시 크면은 잘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성 같은 경우는 작았지. 그래서 요 요인이 응집력, 접착력, 표면 장력, 점성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침투 탐상은 분류하는 방법이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침투액을 적용하고 침투액이고 그 다음에 제거 처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상 처리죠. 그래서 이 침투액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또 분류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되고 현상액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법이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방법이. 자, 그래서 이제 침투액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침투 탐상 검사의 분류를 보면은 침투 탐상은 크게 형광 침투하고 염색 침투가 있어요. 형광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 때 그 현상액을 적용해 갖고 관찰을 할 때 얘는 형광 같은 경우는요. 형광 침투 탐상은 얘는 자외선을 비추면 그때 이제 거기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겁니다. 염색은 그냥 자연광에서 해요. 그래서 형광 침투 탐상은 얘는 자외선 등이 필요해요. 자외선 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등을 하고 어둡게 해야 되니까 암실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암실에서
암실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자외선 등이 필요하고, 염색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색은 그냥 일반 등 또는 그냥 태양광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장소에 제한이 없지요. 밝은 데면 됩니다. 염색은 무조건 밝은 데면 돼요. 뭐 하다못해 염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둡다. 그러면 우리 그 핸드폰에 있는 그 빛 나오는 거 있죠. 그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요거 형광 침투액이냐 염색 침투액이냐 있는데, 형광도 역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도 나중에 이제 제거 처리를 할 때 수세로 할 것이냐, 뭐 그래서 수세성 형광은 FA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형광을 F로 표현하고 염색은 V라고 표현하거든요. V. 그래서 형광은 F, 염색은 V로 표현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로 형광 침투액을 제거하면 FA. 그 다음에 후유화제라는 게 있거든요. 후유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면 FB. 그 다음에 용제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경우는 FC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에 D에 들어가는 요거는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거 처리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은 이제 수세하고 용제 제거 이렇게 있죠. 수세는 그래서 A이기 때문에 VA, 얘가 V. 그다음에 용제는 이제 용제 제거성 용제는 C라고 표현되거든요. 자, 그거라면 이 ABC가 뭐냐면 밑에 있는 겁니다. 세정제에 의한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가 수세에 의한 방법 A거든요. A. 그 다음에 용제 제거에 의한 방법 이거는 C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후유화하는데 유화제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B하고 D가 있는데, B는 유화제가 기름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제가 기름 성분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는, 기름하고 같이 섞여 있는 유화제는 B, 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유화제는, 그러니까 물 베이스죠, 이거는 D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침투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정제를 그 다음에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순서가 침투, 그 다음에 제거 또는 뭐 세척 그렇게 표현하죠. 세정. 그 다음에 현상이죠. 현상이니까 이제 침투 요거 F 아니면 V. 그 다음에 제거는 A, B, C 네 가지. 얘는 F 아니면 V. 얘는 A, B, C, D. 그 다음에 이제 현상 있죠. 현상은 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상은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순서에 의한 현상. 자,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뭐 건식, 습식, 속건식, 특수, 무현상이라는 이제 현상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답니다. 건식 현상제는 말 그대로 건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루 형태의 현상제를 쓰는 거고, 얘는 가루 형태고요. 얘는 습식은 액체에 있는 거고, 속건식은 건식인데 빨리 마르는 겁니다. 건식인데 더 빨리 마르는 거. 특수는 기타 특수한 현상제. 무현상은 아예 이건 현상을 하지 않는 방법이죠. 현상을 하지 않는 방법. 특수현상은 특수현상제인데 주로 좀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건데. 그래서 건식 현상제 같은 경우는 현상법은 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거 이제 D로 표현합니다. 드라이 상태죠. 습식은 역시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수용성이 있고 수현탁성이 있어요. 수용성과 수현탁성이라는 얘기는 약간 틀립니다. 수용성은 현상제가 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건 물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저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하고 설탕. 그럼 어떻게 되죠?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아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저 수용성. 수현탁성은 현상제가 녹아 있질 않은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저걸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기 뭐요? 막걸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걸리 사다 놓고 한참 있으면 밑에 뿌연 게 잔뜩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막걸리는 먹기 전에 한번 막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 얘가 막 섞이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수현탁이죠. 그러면 전 예를 들어서 물하고 모래라 그래요. 물하고 모래하고는 섞이질 않지요. 녹질 않지요. 섞일 수는 있는데 녹질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수현탁이래. 그래서 현탁이라는 얘기는 녹질 않고 같이 섞여 있는 게 현탁. 수용이다 그러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은 A로 표현하고 현탁성은 W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식은 건식에서 더 빨리 마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속건식은 S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현상제는 E, 그 다음에 현상하지 않는 건 N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다시 그걸 한번 가보면 맨 처음에 침투 적용은 F하고 V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거 처리 방법은 A, B, C, D가 있었죠. 그 다음에 현상에 따라서 D, A, W, S, E, N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같은 F락에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냐, 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침투 탐상의 이제 특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저기 뭐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는 VCS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VCS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캔 3개만 있으면 돼요. 침투의 캔, 제거의 캔, 그 다음에 현상제 캔 3개만 있으면 돼요. 또는 FCS도 마찬가지예요. FCS도 역시 마찬가지로 캔 3개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관찰하려면 FCS는 F는 형광이기 때문에 자외선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VCS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밝은 데서 가서 관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침투 탐상 절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보면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생긴 거 FCS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는 침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용제로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건식이죠. 속건식. 그래서 이런 걸 놓고서는 다음 기호를 기호를 쓰시오. 또는 기호를 놓고 뭐 이렇게 시험 방법을 그걸 하는 거,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침투 탐상 절차, 아까 이건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침투제 적용, 그 다음에 침투제 제거, 현상제 적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침투액에 아까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침투액의 성질이 이제 조금 이렇게 되겠죠. 보면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적심성이 좋아한다. 적심성은 잘 젖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은 어느 쪽으로 잘 붙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침투력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조 속도가 늦어야 된다. 빨리 건조되면 안 되거든요. 침투액은 빨리 건조되면 안 됩니다. 침투액은 맨 나중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인화점이 낮으면 쉽게 발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체하고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 과정을 맞게 나가. 용제 제거성이니까, 용제니까 뭐죠? 용제니까는 그러니까 C죠. C 형태입니다. 그리고 염색이니까 뭐죠? 염색은 V죠. V. 그러니까 VC로 가는 겁니다. VC. 그러면 자, 맨 처음에 하는 건 전처리는 무조건 기죠. 전처리는 이고, 맨 마지막에 뭐 후처리나 관찰인데, 그 다음에 순서는 침투, 그 다음에 제거, 현상이죠. 항상 변화가 없는 거는 요거죠.
전처리는 맨 처음이고 그 다음에 침투, 제거, 현상 요 순서로 가는 건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지금 후유화성이라는 거 이럴 경우 는 용제 제거성 일반적인 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후유화성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전처리하고 침투하고 요 사이에 빠졌네요. 화살표가. 그래서 전처리 다음에 침투입니다. 전처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빠져 있네요. 잠깐만. 자, 그래서 전처리 다음에 침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유화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유화라는 얘기가 침투 처리하고 나서 그 침투가 더 잘 되게끔 좀 그런 게 해주는 거죠. 또는 전 침투액이 또 세척이 또 잘 되게끔 해주는 거. 그 잉여 침투액 그 제거할 때요. 그거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유화 처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화 처리가 들어가면 그래서 요 후유화성일 경우는 유화 처리가 항상 침투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침투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탐상제도 또 습식이냐 건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습식이냐 건식이냐에 따라서 이 건조 처리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도 이런 게 아주 복잡한 거는요. 제일 복잡한 건 침투 처리하고 유화 처리하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또 세척하고 또 건조하고 뭐 현상하고 또 건조하고 뭐 그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이게. 그 다음 볼까요? 침투 탐상 검사의 시험 원리로 옳은 것은 자 모세관 현상이겠죠.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모세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금속 또는 비철금속 등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표면으로부터 결함 깊이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비파기 시험법은 금속 또는 비철금속 내부 결함을 검출 이 문제가 왜 여기 와서 있을까요? 자 이거는 전 표면으로부터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다음 중 금속 또는 비철금속 등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 있으면 표면으로부터 결함 깊이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시험법. 이거는 초음파 탐상인데 이것도 문제는 여기도 틀렸네요. 이것도 2번 초음파 탐상입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초음파 탐상 침투 탐상은 아닌데요. 내부 결함이거든요. 내부 결함. 그 다음에 표면으로부터 결함 깊이를 판단하는 침투로는 결함 깊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침투는 얼마큼 들어가 있나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 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2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저 앞에 초음파 탐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부 결함은 방사선이나 초음파 이렇게 돼 있고 표면 결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 수정을 요거는 전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침투 탐상 기호로 옳게 설명한 거 VCS 앞에가 침투 처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거 처리고 세 번째가 현상 처리죠. 그러니까 V니까는 염색이죠. 염색 그러면 염색 그 다음에 C니까 용제 제거입니다. 용제 C는 용제로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S는 속건식이에요. 그러면 염색 그 다음에 용제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속건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염색 용제 속건식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침투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침투액의 성질로 틀린 것은 휘발성이 이어야 된다. 휘발성이 있으면 안 되죠. 휘발성이 있으면 침투액이 다 날아가 버리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침투액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그냥 계속 남아 있어야 나중에 현상에 가고 반응을 하죠. 근데 휘발성이 있어서 얘가 다 날아가 버리면 현상에 아무리 뿌려도 어떻게 돼요? 침투액이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휘발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휘발성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 침투액의 성질 있죠. 점도가 낮아야 된다, 적심성이 좋아야 된다, 침투력이 좋아야 된다, 건조 독도가 늦어야 된다.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질에서 휘발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